야권 지지율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앞서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의미가 없다고 지금 보시나요?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이라는 게 그게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과연 이 당이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는 정당인가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진 때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1야당이 대통령 후보감을 놓고 이렇게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가 좀 새롭게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대권 후보로서의 자질은 내가 충분히 갖춘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포럼에 참석한 분들의 생각은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당이 주축이 돼가지고서 후보를 만들어내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야권 지지율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앞서고 있잖아요. 그런 건 의미가 없다고 지금 보시나요?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이라는 게 그게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윤석열 총장님 이번 주에 만나신다는 얘기 난 전혀 그런 일도 없어요 지금. 그쪽에서 연락 오신 건 없으신가요? 이따 또 뵙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시죠. 네. 저는 지금부터 한 14년 전 2007년에 원희룡 지사께서 당시에 한나라당 대선 경선을 뛰어들었을 적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분이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가 좀 새롭게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치의 여건상 이렇게 젊은 후보가 탄생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지난 73년 동안에 나라를 이끌었던 행복한 대통령을 하나도 갖지 못한 그런 아주 불운한 나라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나라를 선진국에 합당한 그러한 국가로 이끌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제일 야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일 야당이 대통령 후보감을 놓고 이렇게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힘은 우리의 힘으로 다음에 대통령 후보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서 대통령 선거를 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 국민의힘을 읽으면서 과연 이 당이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는 정당인가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상기해 보시면은 작년 이 무렵, 작년 가을 과연 우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고 우리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생각을 하신 분들이 저는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 후보가 나오면은 과연 되겠느냐 하는 이런 회의에 가득 차가지고서 외부의 사람에 의존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해볼까 하는 이런 분들이 당내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떤 신문에 카담을 볼 것 같으면은 국민의힘을 안철수에게 바쳐라 하는 이런 글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이 당이 그렇게
어리석게 끝낼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들 끝내 지난 보궐선거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집권 여당이 100% 패배를 하는 그런 선거의 결과를 갖다가 가져왔습니다. 이건 오로지 우리 국민의힘이 자신을 가지고 선거를 임하면서 지난 4년간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을 이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장 보궐선거에서 그 막대한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의 요인이 뭐였던 것을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되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좀 참 제대로 인식을 하시고 내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당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서 국민을 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비전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원희룡 지사가 참 사선 의원을 마치고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제주도에 가서 2번의 지사에 당선되셨습니다마는 워낙 서울서 멀리 떨어진 조그만 섬에 가서 계시다가 보니까 아직까지 본인의 생각이나 의지가 국민들에게 확산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희망 포럼의 발족과 함께 원희룡 지사께서 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실 것 같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희룡 지사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에 대통령 경선에 출발을 하면서 그때 젊은 혈기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내가 이끌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테고 그 후에 많은 아마 생각을 했으라고 봅니다. 제가 사실은 그동안에 제주도를 갈 때마다 꼭 원희룡 지사를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당부를 했던 것이 뭐냐면 제주도에 와 있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가졌던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발전을 해나가고 그게 한번 당부를 드린 걸 우리 원 지사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다시 큰 용기를 내서 미래를 도전하는 이 원희룡 지사 여러 희망 포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 지원을 주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문법에 걸리지 않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래전에 대권에 도전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2007년에 이모의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를 했고 그때서부터 대권이라는 걸 가지고서 본인이 많은 생각을 나는 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비교적 참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대권 후보로서의 자질은 내가 충분히 갖춘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갖다가 피력을 할 것 같으면은 다소의 아마 이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만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기간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을 적에 본인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자기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윤 전 총장이 지금 이 땅 거리두고 있는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그거는 나중의 문제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스스로가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고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고는 자신을 갖다 가지면은 밖에 있는 분들도 자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힘에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 자꾸 당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서 자꾸 외부에다가 외부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사실 국민의힘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크게 호응을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후보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 잘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지금 우리 원희룡 지사가 뭐 야권 단일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국민의힘이 자기네들의 역량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 같으면은 하지 말아도 야권이라고 해서는 힘이 결집될 수밖에 없어요. 인위적으로 무슨 자꾸 단일화 이 합당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노력만 분산이 되고 별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초선 의원 과반수가 이 포럼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뭐 오늘 이 포럼에 참석한 의원들의 생각은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당이 주축이 돼가지고서 후보를 만들어내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아마 오늘 참여하는 저희 포럼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뭐 원희룡 의원이 그 중에서 자기네들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유망주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희망 포럼이 발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당내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는데 아직 그래도 윤 전 총장에 비해서는 좀 지지율이 미약한데 이걸 좀 타개할 만한 보강이 있으실까요? 그건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은 지지율의 변화라는 것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지지율이 지금 고정된 상태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윤석열 전 총장 만나세요? 나는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나는 얘기를 하고 연락은 해보신 적 없어요?